어제 오후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르면 11월 첫 주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하위 계통인 신종 변이주 이른바 델타 플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DC는 델타 플러스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필수품 등 소비재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의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리건주에서는 폭우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대형 비빔밥과 김치 만들기 같은 한식 관련 행사와 함께 붓글씨, 씨름 등 다양한 행사가 뉴커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달고나 뽑기 등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의 중심 유니언 스퀘어 파크. 표일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가운데 우리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오전 11시 30분 광장 한가운데서 대형 비빔밥이 만들어지고 한식을 맛보기 위한 뉴요커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대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는 그레이스 맥,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연방 하원 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고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And it's so exciting to see that the biggest export for Korea now is popular culture. People are embracing us, they're hearing our stories, and they're understanding more about who we are and what we represent.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는 우리 문화를 즐기려는 뉴요커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련한 김치체험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며 한식을 체험했고 삐뚤빼뚤 자신의 이름을 붓글씨로 써보기도 하고 독도 모형의 색을 입히며 역사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뉴욕시 중심부에서 우리 한인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김치 만드는 거를 시범 보이는 그런 텐트들이 마련됐었고요. 또 오늘은 뉴욕주에서 이제 그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는 그런 절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행사의 백미는 무대 반대쪽에 마련된 씨름 대회. 난생 처음 잡아보는 삿바가 어색하기만 하지만 관객들의 환호에 힘겹기만 합니다. Absolutely beautiful that we're doing this celebrating Korean culture. So cool to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I'm a social studies teacher, so I like learning about cultures by embracing myself and doing their sports. So this is really, really cool. I love this. 오징어 게임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코리안 페스티벌, 다시 한번 미국에 불고 있는 한류를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2,800만 명의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디스윅에 출연해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과정이 모두 잘 진행돼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과 권고를 받으면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는 5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도 백신을 맞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2세 이상만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지난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도 성인만큼 쉽게 감염되고 성인처럼 쉽게 전염병을 옮긴다면서 어린이 감염의 약 50%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2,800만 명의 접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새로 내놓은 자료에서 독일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91%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기구는 내일 회의를 열고 5세에서 11세에 대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할 때 가능하면 처음 맞았던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교차 접종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원래 접종했던 백신을 맞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는 처음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권장된다면서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래 접종한 백신을 맞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혹은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이고 그럴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1일 모더나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면서 부스터샷 접종 시 교차 접종을 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파우치 소장이 가능한 한 처음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기를 권장한 것을 두고 CDC와 식품의약국의 권고사항과는 상반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하위 계통인 신종 변이주, 이른바 델타 플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DC는 델타 플러스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 70%가 넘는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델타 플러스 변이인 AY.4.2는 영국 신규 감염자의 1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뉴욕포스트는 어제 로셸 월렌스키 CDC 소장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영국과 달리 델타 플러스 변이에 의한 확진 사례가 드물고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CDC는 최근 영국의 델타 플러스 확산세에 대해 이 신종 변이가 전염성이 강한 건지 백신 내성이 있는 것인지 아직 그 원인에 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약 10에서 15%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 월렌스키 소장은 델타 플러스 확산에 따른 유럽 여행 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소장은 매우 신중하게 과학을 따르고 있지만 지금은 유럽 여행 금지 같은 조치를 기대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 필수품 등 소비재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CNN은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연이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유니리버의 최고 경영자 앨런 조프는 최근 증권 분석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핵심 테마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스카페, 하겐다즈 등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네슬레 역시 3분기 가격을 2.1% 인상하고 남은 분기와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의 이딴 가격 인상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대란에 막대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 인상과 운송료 인상, 에너지 가격급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지속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CNN은 시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앙은행 관계자들도 일시적일 거란 기존의 전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지속적인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인프라 법안과 함께 사회지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CNN에 부유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상원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은 그것을 부유세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초부유층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만장자가 보유한 유동 자산과 관련해 미실현 자본 이익에 연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납세자 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조세 체계의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정통한 인사는 이 세금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3년 연속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당내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부유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50% 이상의 무난한 지지율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사이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50% 이상의 무난한 지지율로 출발한 바이든 대통령이 9개월 새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수준으로 코로나 사태와 아프간 철수, 경제 위기 등이 하락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3일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보통 대통령 지지도는 허니문 효과로 임기 초기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도 예상보다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첫 3개월인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평균 56%에 달했지만 최근 3개월인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44.7%로 낮아졌습니다. 임기 초기 9개월간 11.3%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이런 지지도 하락폭은 같은 기간 지지율 하락 기록 보유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10.1%보다도 큽니다. 임기 중 인기 없기로 유명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하락폭도 8.9%포인트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포인트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지지도 추락은 7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시작됐고 8월 중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선언하면서 지지도는 더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마비 등 경제 문제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거주할 소형 주택 매물은 갈수록 줄면서 1인 가구의 주택 매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형 주택 비중은 감소 일로에 있는 데다 주택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1인 가구의 주택 매입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인 가구는 1980년 1,820만 가구에서 2020년 3,610만 가구로 40년 새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축 주택 중 방 4개 이상인 큰집 비중은 1990년 전체 신축의 29%였지만 2020년에는 44%로 늘어났습니다. 방 3개짜리 신축주택은 57%에서 44%로 비중이 떨어졌고 방이 2개 이하인 소형주택도 15%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소형주택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9월 경우 완공 기준으로 연환산 주택수에서 단독은 95만 채였고 다가구는 28만 채였습니다. 기공 기준으로는 108만 대 46만이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구축 주택의 중간값이 9월 기준 35만 2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주요 20대 도시는 집값이 최소 20% 올랐고 피닉스, 샌디에이고 같은 곳은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 연구소를 인용해 1인 가구가 매입하는 주택의 중간값은 26만 5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리건주에서는 폭우로 정전 피해가 잇따랐고 돌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과 대기의 강이 강타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일대 곳곳이 정전과 인터넷 중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조사업체인 파워 아웃레이지에 따르면 어제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주 14만 7천 가구, 워싱턴주 18만 5천 가구, 오리건주 1만 9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오후 한때는 실리콘밸리 일대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현재 국립기상국은 이들 지역에 돌풍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바람이 불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출발할 27편, 도착할 31편의 비행기가 취소됐고 총 296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제때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폭풍은 미 수입 물량의 40%를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단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CBS LA지국은 폭풍 전선이 오늘 오후까지 LA로 이동하면서 강한 폭우를 뿌리고 저녁 늦게서야 샌디에이고 지역으로 남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세 번째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덴버 협의회가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로라시 의회는 한복의 날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한복의 날 당일에는 오로라 시청 회의실에서 선언문을 민주평통에 전달했습니다. 오로라시는 인구 38만 명이 거주하는 콜로라도주 3대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메리포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21일 지난 8월 숨진 조너선 게리 씨와 그 아내 엘렌 정 그리고 1살짜리 딸 미주정 게리 씨의 사인에 대해 외부 환경에 의한 열사병과 탈수로 판정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 2개월간 많은 연방 주정부기관이 동원돼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애써왔다며 사고 당일 이들 가족이 총 12.9km 길이의 등산로 등반을 거의 다 마쳤지만 사고 당일 기온이 약 섭씨 42도에 달했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2.5리터 물통이 비어있던 점 등으로 보아 가족들이 당시 고온과 가파른 지형, 부족한 그늘 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오늘 12월 10일까지 다운스테이트 지역 카지노 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게임위원회는 다운스테이트 지역에 최대 3곳의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퀸즈의 라지노월드, 용커스의 엠파이어시티 카지노 등이 운영 중인데 뉴욕시 등의 카지노 한 곳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맨하탄 다운타운과 플러싱 시티필드 구장, 롱아일랜드의 벨몬트파크 경마장, 스태튼아일랜드 하키구장 등이 신규 카지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미국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근무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사무실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도나 모리스 월마트 최고 인사 책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일과 생활을 병합하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11월에 모든 동료들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게 될 것을 감안해 다음 달 8일부터는 사무실로 근무 환경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